미국 게임스톱의 영향이 개인의 투자 적정성 여부로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는 일단 게임스톱의 주가가 급락을 했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은 같은 그 다른 그 상품들의 가격도 크게 변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공매도 대책을 어제 내놨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뭐 화제도 많이 모았고 했었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해치펀드를 뭐 이겼다, 뭉쳐갖고 졌다. 뭐 이겼다. 예.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저는 진짜로, 네. 둘 다가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2월 18일 날 지금 미국 청문회가 열려 있잖아요. 예. 주제가 그거예요. 예. 누가 이겼는가. 예.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냐면 이거 시세 조정 아니야? 예. 한쪽으로 쏠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향도 좀 있긴 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금융 민주화다, 뭐 세력의 교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겼는지를 지금 놓고서 따지는 미국 청문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해치펀드의 손실을 잃은 것까지가 지금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는 마진콜 나오고 이러면서 다른 주식을 대량 매도해갖고 예. 지수가 흔들린 게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이 문제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스톱의 이 주가 방향하고요, 지수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펀더멘탈과 괴리된 주식에 그렇죠. 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주가 급등은 이것은 거품이다. 그럼 거품이 온 얘기를 지금 이 게임스톱이 해주고 있느냐 등등 굉장히 표면적인 것보다 이것이 갖고 올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사고 다발 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진짜 플랫폼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능해진 걸 보면 이러한 시도가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즉 사고 다발 지역, 이거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처음 발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한 번 발생하고 나면 비슷한 뭐. 형태로서 계속 발생을 하는 그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 이번 같은 이제 반공매도 이게 또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은과 비트코인도 또 갔죠.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안 좋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자기네 힘에 지금 도취가 돼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IT 버블 직전에 보면 그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힘에 도취돼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한꺼번에 다 맞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거든요. 저는요.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나 더 얹히고 싶어요. 거기다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굉장히 장이 폭발적인 거 있잖아요. 당시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이제 도취해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뭐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주식 시장의 주인이 누구야? 나 아니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요번에 우리나라 이 여건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미국의 로비는 개인 투자자들은 종합 격투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외국 그다음에 기관 여기가 권투하고 있는데 종합 격투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숏 스퀴즈라는 얘기가 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파생 상품으로 막은 거예요. 감마 스퀴즈라고는 들어보셨어요? 감마 스퀴즈가 나와서 이게 개인들이 쓴 작전이에요. 이 콜옵션에 대해서 이것을 뭐 계속 푸시를 함으로 해서 이 시장 조성자들이 더 이거를 사게 만든 게 감마 스퀴즈거든요. 델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 개인들이 자기네 단체
단톡방에서 쓰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굉장히 이론으로 아주 뭉쳐진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번 이긴 게 이게 어떤 뭐 전승비적인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 전승불복입니다.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또 이 소위 말하는 AI로 자기네들 실력을 높였겠습니까? 처음에 게임스탑이 시작되고 나서 140%의 공매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주간 140%가 8%밖에 안 빠져요. 예. 근데 지금 39%로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콜옵션을 다 소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 완전히 이 뭐 소위 말하는 종합 격투기 갔는데 처음에 헤지펀드가 이 가드를 좀 내리면서 이 개인 투자자는 니 킥에 맞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대로 들어와서 실현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권투로만 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 투자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해야지. 야 미국 통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한의 이 뭐 제한폭이 30%밖에 그렇죠. 안 되는 예. 미국 무제한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장밋빛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 부러운 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실력을 굉장히 올려놓고 있는 부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설마 감마 스퀴즈라는 얘기가 단톡방에서 나오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꼈는데 예. 그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야 우리 이제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파생 상품까지 동원이 됐기 때문에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 형태니까 좀 그러니까 예. 이제 은으로 넘어갔는데 은에서는 뭐 그렇게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은에는 소위 말하는 매수 매도자가 항상 딱 정확히 뭐 들어가 있고 공매도를 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에 관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실수요자, 그다음에 뭐 이거를 만드는 사람, 채굴권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크게 예, 힘을 영향을 못 발휘하는 거죠. 예. 예. 자, 그 우리나라 공매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한 달 반 연기를 해서 네. 5월 3일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주 350개 예, 포함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방안이 연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질문을 제가 좀 준비해 갖고 왔어요. 우리 예. 앵커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왜 어저께 발표를 했죠? 원래 2월 17일 날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왜 2월 17일이냐부터 제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왜 땡겨서 질문을 했지? 예. 이제 정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2월 18일 날이 미국 청문회예요. 예. 게임스탑. 그렇죠. 그거에서 굉장히 좀 이격을 하고 싶은 그래서 단독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또 거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흐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 플러스 정무적으로는 구정 밥상위에 이 의제가 올라가기를 원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그럼, 제가 하나 한 거는 왜 한 달 반이냐라고 하는 저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달이면 두 달이고 네. 한 달이면 한 달이지 그리고 한 달 반이냐. 지금까지 3달씩 연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 왜 6주냐? 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4월 6일 날 자본시장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처벌 강화하는 부분들이 들어오고요. 지금 뭐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이걸 개발하는데 뭐 예. 전산 시스템 뭐 등등을 개발하는데 6주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을 시험 운용을 한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6시간이면은 개발하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자, 3월 달에 중국 양해가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분명히 어떤 뭐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이렇게 유동성 많이 공급하는 걸 축소하려고 그러죠. 5월 달이 무슨 달이냐면요. 미국의 FOMC가 없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외부적인 이 요건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달이 5월 달이라고 봤기 때문에 6주간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예. 이 정도로 국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자, 어떤 조건하에서 공매도를 그러면 재개를 금지를 더 연장할 것인가. 예.
그 얘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예. 5월 3일까지 한 건 고맙습니다. 뭐 하여튼 됐는데 우리 의견이 가서하는데 무슨 조건이면 또 더 연장을 하겠습니까?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연장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5월 3일 날 부분까지는 당국에서는 우상향의 모멘텀은 유지한다고 본 거죠. 예. 그다음에 5월 달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뭐 기저 효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파악했을 때 지금의 가파른 상승은 유지를 못할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달이 아니죠. 이제 5월달에 재개할 때 다시 어떠한 이유를 갖고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흔쾌하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재개할 때는 이런 조건에서 재개를 하고 이것을 금지할 거면은 이런 조건에서 한다는 거를 정확히 놓고 그거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부분들을 가야지 이렇게 뭐 2달, 뭐 1달 반 연기해 놓고 기대감만 갖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뭐 발표를 했으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은 5월 3일서부터 350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재개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증시라는 것은 뭐 향후 6개월의 기대감을 다 갖고 오는 분인데 이렇게 변동성을 주시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보완적으로 이러한 조건이면 간다, 이러한 조건이면 안 간다. 이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거시 경제 관련한 변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수출이 11% 증가했습니다. 11% 증가한 것보다도 저는 내용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21% 증가했고요. 가전이 19%, 그다음에 무선통신이 58%, 디스플레이가 32%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이 거의 한 20%씩 계속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화학, 자동차 이런 쪽도 굉장히 증가하고 네. 있는 상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구재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내구재 수출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이연적 수요에 이제 뭐 사실 상품 뭐 시장에서의 이제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통한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제품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 이상의 올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기대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유 아까 말씀 화학 같은 데는 10%, 그다음에 반도체가 13%. 2차 전지 5.7%에서 사실 그거를 지금 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뭐 항상 1분기 좋습니다. 1분기 좋고 2분기 좋은데 이것에 대한 또 골도 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자세히 봐야 되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옵니다. 사고 다발 구역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간단합니다. 호재가 다 소진이 됐어요. 예. 이제 나올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장을 우리가 갖고 가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저희 이 운전대, 이 주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 이제 미국 장 같은 데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자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 사실 뭐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악재죠. 예. 가격이 높다는 높은 거는. 거. 그러면 이 악재를 지금 물리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수를 쓰냐면 더 높은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악재가 지금 해소된 것 같지만 더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다발 구간에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반도체, 가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드렸던 거는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수출의 이 그렇죠.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에 의해서 좀 뒷받침이 되는데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숫자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가다가 좀 약해지는 형태가 되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전에 고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깊게 계속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 제일 재밌는 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수출주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회사로 지금 양분이 됐으니까 예. 요거를 종합해서 포트폴리오 짜시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이었습니다.